서울구치소의 권성동, 권영세로 잡았습니다. 역시 사진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서울구치소에 저렇게 차량 세대가 딱 가는데 어떤 차가 누구 차인지 모르겠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인연으로 방문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지도부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개인적인 자리냐라고 얘기합니다. 윤희석 대변인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 방문에 대한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때요? 솔직히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예. 다 물론 개인적인 게 맞죠. 저도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제가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은 어찌 되었건 간에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 분 다 한 분 뭐 국회의원이고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예. 같이 가셨다는 것 때문에 이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래서 역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비난이 당연히 있음에도 갔다는 것은 그분들이 내가 그렇게 비난받더라도 인간적 도리는 하겠다 이 의지의 방증 아니냐. 예. 그렇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다수 그러니까 반이 넘는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좋게 보시기가 어려울 거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당에서도 그렇게 봐요. 당에서도 네. 부정적으로 본다. 네. 일단은 뭐 그 권영세, 권선동 이 두 분은 집권 여당이잖아요. 아직 국민의힘의 지도부인데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고 본인들의 방문이 인간적인 도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이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하고 옆에서 지지한다는 빗장을 지도부가 풀어줘 버린 겁니다. 예. 예전에는 그래도 태극기 집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가는 거를 지도부는 개인적인 판단에서 갔다고 선을 그어줬어요. 그리고 지도부는 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람만이 거기에 갔던 건데 이거는 지도부가 지금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이서 같이 면담함으로써 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가라고 빗장을 열어줘 버렸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자체가 어떻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아 이제 대놓고 내란을 지지하고 옆에서 비호하는구나. 예. 그거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의 이 공적인 업무로서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본인들의 그 방문이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이거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언어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움이 크다. 뭐 동감이고요. 그 당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개인적인 차원으로 메시지를 내거나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웃겨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숨을 쉬고 졸고 물 마시고 메모하고 수첩을 보고 이런 것도 다 기사가 나잖아요. 예. 개인적인 차원이면 그런 기사가 왜 나가겠어? 고뇌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그 직을 맡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걸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치부한 거는 뭐냐면 저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적인 뭐 친구로서 한번 찾아가 봐야지 뭐 그런 것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대선 후에 있을 전당대회 때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소구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하나의 명분 축적용 명부 아닌가. 축전용으로. 그러니까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지도부 출마 명분 축적용 그런 정치적인 함의와 의미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 정말 개인적인 차원으로 간다면 뉴스에 안 나게 정말 몰래 극비리에 가면 모르겠어요. 이미 가기 전부터 다 예고가 돼 있었고 그러면 개인적인 차원이 그러니까 만약 공당으로서 계엄이 잘못됐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이 비상계엄을 2024년에 선포한 대통령을 만약 정말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면회 간다면 안 들키게 가야죠. 아니, 설날도 길었잖아요. 설 연휴도 길었는데 그때 조용히 그냥 한번 갔다 와서 그냥 후담으로 다녀왔다. 인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서 그러면 되지. 이거를 설 끝나고 나서 정치 행사하듯이 하면서 무슨 이거 인간적 도리라고 하면 예. 무슨 국민들을 뭐 참 적당히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차원이라는 단어를 갖고 작년에 한창 논란이 됐었죠. 아 인간적인 도리였다 이번에는 인간적인 도리라고 그랬나? 한동훈 대표랑 나경원 예. 의원이 TV 토론 과정 중에서 국회 선진화법과 예. 관련해 가지고 내가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한 거
당에 그 같이 기소당한 의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지 내가 개인적인 차원으로 그랬어요. 네, 개인적인 차원으로 그렇게 막 싸웠잖아요. 맞아요. 나경원 의원 얘기하셨는데 나경원 의원도 지도부는 아닌데 갔어요. 근데 나경원 의원 간 거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나경원 의원이 또 무슨 말을 했냐면 대통령이 한 말을 전했는데 과거 나치도 독일의 나치도 선거에 의해 정권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독재가 그런 형태가 되는 게 아닐지 걱정이다. 라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에게 했다는 거예요. 나경원이 몇몇 얘기를 했는데 권영세, 권성동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고 예,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따로 만난 건가요? 모르겠어요, 진실은. 어, 그러니까 뒤늦게 부인을 하시는 건지 음. 아니면 근데 나치란 단어를 나경원 의원이 따로 자기 생각으로 넣어서 그러긴 또 위험한 단어잖아요. 아니, 예, 대통령이 전원 아닌가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세 분이 말이라고 들었는데 주장했는데. 두 분은 그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아. 예 지금 뭐 진실 공방이 약간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이제 왜 나경원 의원을 불렀을까 불러서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불렀다고 해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뭐 한간에는 윤상현 의원 가야 되는데 왜 나경원 의원이 갔냐? 아 변호사가 아니니까 뭐 그런 얘기도 이제 하던데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 주변 분들이 점점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아, 나경원 의원이 윤 대통령과 과거부터 뭐 대학 시절부터 인연이 예, 있다고 있으니까. 하지만 정권 잡는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못했고 또 안 했고 예, 그러면서 정권 이제 시작부터 그렇게 뭐 가까운 관계가 유지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 당대표 특히나- 나간다고 했다가 연판장 사태로 그렇죠. 거의 쫓겨났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불렀다. 음. 뭐 누구는 뭐 당 대표랑 원내 대표를 못 믿어서 불렀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 아 나경원 의원을 가깝게 느낄 만큼 그동안 가까웠던 분들이 아, 멀어졌거나 그분들이 이제는 윤 대통령을 안 만나려고 좀 빼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건 이제 윤 대변인 추정이죠, 물론. 혼자 생각만 한 건 아니고 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찐윤으로 불렸던 예를 들어 네. 이철규, 박성민 등 몇몇이 더 있잖아요. 이분들에 앞서서 나경원 의원 불렸다는 거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올라간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분들이 빠졌다라는 분석이신 거죠? 물론 이제 선수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당 대표급하고 맞춰서 가니까 나경원 의원밖에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경원 의원 지금 나가서 기자 상대로 윤 대통령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는 거를 보면 신임을 획득한 거 아닙니까? 예. 전보다 이 상황에서 그럼 이제 뭐 그동안 뭐 헌재 절차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도움이 된 데서 불렀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다른 분들의 이 뭔가 윤 대통령 지원이 좀 미미했다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죠. 또 무슨 윤상현 말씀인지 의원 같은 알겠습니다. 경우는 본인 막 화려는 아니고 이렇게 좀 드러내듯이 뭐 정광훈도 갔다가 너무 뭐 어디 본인 갔다가 장사로 보인다? 예, 뭐 차례상 차리고 근데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을 줬느냐 이런 평가도 한대요.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면 나경원 의원의 면회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있고 알리바이 만들기 위해서 알리바이 알리바이요. 알리바이요? 개인적인 차원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아. 나경원 의원 당직이 없이 하나 넣어서? 네. 하나 그냥 깍두기로 아. 넣어서 간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음.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나경원한테 너무했네 그때 좀 미안하네 그래가지고 그냥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하여간 이상해요. 저는 나경원 의원 부른 이유를 저도 왜 갑자기 생뚱맞게 그러면서 생각난 게 윤상현 의원의 의문의 일패. 그렇게 못 맞춰서 예를 들면은 태극기 부대들과 그 앞장서서 탄핵을 기강해라. 뭐 정광훈 씨하고 손잡고 부산까지 가서 뭐 사법 카르텔을 깨부숩시다 하면서 정말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윤상현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부르지 않고 나경원 의원은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가 와서 갔댔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 뭐지? 나는 왜 나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는 안 불러 이건데
첫 번째는 말씀한 대로 서울법대라는 인연 플러스 보면은 법률가들이 신뢰해요. 윤석열 대통령 법률가. 이번 정부에서 이번 이 탄핵 정국을 좀 도움이 되려면 법률가가 필요하다. 권현세, 권수원 등 나경원. 근데 좀 나름대로 그 법률 쪽에서는 이름을 알리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윤상현 의원보다는 스피커 역할로서는 말끔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뭐 듣는 윤상현 의원이 그 좀 기분 나쁠 수 있으나 윤상현 의원은 오염돼 버렸어. 말하자면 정광훈 쪽에 쓰면서 오염된 스피커지만 나경원은 현재에 대한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오염이 안 된 상황에서 본인 편을 들고 이미지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을 스피커로 쓸 생각으로 아마 부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법률적인 지식도 있고. 윤상현 의원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요? 그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본인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해요? 그렇게 캐념치 않아해. 아. 안 듣거나 들어도 한 귀로 흘려버려, 잊어버려. 그런 능력이 그렇죠. 있죠. 그래가지고 그냥 뒤끝이 없는 분이에요. 생존 능력이 뛰어나. 그래서 저기 가 아마- 있구나 정광훈 씨한테. 전화번호 알게 되면 전화 내 바로 말- 할 겁니다. 소영주 대변인한테. 그래가지고 뒤끝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괜찮아. 바로 첫마디 용주야. 그렇지. 형이야 이래요. 그럼 전형이야, 누구세요? 그럼 말하자. 나 상현이 형이야. 막 이러실 분이. 그래요? 그러면 나는 형이 하나밖에 없어요. 딱 형이. 아니, 어제- 나이 많은데요. 딱 그렇게 얘기해. 어제 오후에 정광훈 씨가 놀면 형 안 돼요. 이래. 한 기자분이 나경원 의원하고 약 30초간 엘베에서 둘이만 있었대. 기자분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대. 아니 거기 왜 가셨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 몰라. 그냥 날 그렇게 오라 그러대. 특이해. 나경원 의원을 부른 거는 저도 약간 서 소장님 말대로 나경원 의원님이 못 들은 걸로 투 하겠습니다. 권스에 비해서는 음. 약간 뭘까 수도권 어차피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의 중도적 이미지가 있잖아요. 최근에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게까지. 그래서 그런 생각했을까? 이미지도 좀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경원 의원도 좀 이 단순하게- 기회에 극우 팬덤을 통해서 뭔가 큰 그치. 무대에서 할 수 있는 정치를 본인 대선 출마하고 그쵸. 싶은 생각이 있잖아. 그러기 위해서 약간 그 극우 지지자들을 이용하는 같이 비슷하게 지내는 그런 거 있고. 근데 여기 참 그래요. 지금 내란 범 물론 아직 뭐 형사적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사실상 내란 범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 또 우리나라의 주류 정당이잖아요. 주류 정당 명맥이 오래된 이 주류 정당의 지도자들이 가서 신임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 이게 과연 정상이냐? 그 얘기는 진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막 오른쪽으로 급변침 하잖아요. 그리고 옳은 얘기란 말이에요. 저희가 주장했던 얘기들, 그쵸. 세계 예. 정세와 관련해서도 예. 그렇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본질적인 거를 다 버리면서까지도 저렇게 막 분칠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성형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잘 보이려고 클릭하고 있는데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음. 우리는 뭐 하고 있냐? 무슨 정치인도 아닌 사람들이 장외 집회하는데 거기 가서 뭐 몇만이 모였다는 둥 대중한테 호소하고 그거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기사가 나오잖아요. 의원 108명에 한 명보다 못하다. 예. 그게 그 한 분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예. 너무 창피해서 제가 오늘도 오면서 차도 막혔지만 여러 그 저희 쪽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한 반은요 저를 꾸짖어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뭉쳐야지. 예. 그럼 왜 뭉치라는 게 도대체 뭐 어떻게 뭉치라는 건지. 가요. 구치소. 아니, 예? 구치소 앞에 가서. 뭉치라고 해요. 대신 이 상식의 세계로 뭉쳐라. 왜 비상식의 대부분- 세계로 뭉치라고 하냐? 대부분이 아니라 100% 저보다 연배가 최소 10살 이상 많으셔 아니 가지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렇다고 제가 아 그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엄청 예. 두드려 맞죠. 그거는 사랑할 때나 숫자에 불과한 거지. 나이는 숫자에 정치권에서는 나이는 현실은 숫자에 달라요. 불과하지가 않아. 그러면 박지원 의원님이랑 같이 다니세요. 같이 제가 다니면서 전화 바꾸죠 막 이렇게 막히면 아시아 제가 최고령이야. 요새 참 기분이 뭐 전부터 뭐 좋을 일은 없었지만 예. 요새 좀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참 설득도 안 되고 현타가 많이 와요. 원래 이 알겠습니다. 방어의 달인인데 윤희석 대변이 원래 이 수비수예요. 네. 철벽 수비. 네. 그렇잖아요. 자타고 공인하는. 골키퍼 빼고 다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수비수가 흔들릴 정도면 상황이 국민의힘이 심각한 건 맞다. 아니 흔들리는 거보다도요. 제가 이제 수비를
예, 수비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될 도저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당직도 뭐 건강상에 뭐 좀 피곤하고 그런 것도 있어서 안 했다고 그럼요. 했는데 잘했어요. 참 힘듭니다. 예,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당내 헤게모니가 필요한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면서 그 헤게모니가 약간 밀렸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예를 들어 뭐 김재섭 의원이나 이렇게 만나면 네. 목소리를 내라, 세력화를 해서 그래서 헤게모니를 장악해라. 장악하지는 않지만 삭심 치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 이제 워낙 극우 지층이 좀 많고 권성동 권영세가 이제 사석에서는 좀만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지도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음. 그 분들이 권영세, 권성동 그 분들이 물론 진심이 그거고 그게 아니고 본심은 따로 있고 뭐 이 얘기가 아니라 예.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게 다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는 과정이라는 부분에 저는 동의하는데 지금 과정으로서 너무 험한 길, 아니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있다. 왜냐하면 내란범을 두둔하면은 과정은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전략이다. 그것조차 과정이다. 알겠습니다. 시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